슬슬 또 시작하죠. 일단은 뭐 아무튼 그 여기 계신 강남이 역시 우리 좀 다르네요. 굉장히 그 활기차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뭔가 이렇게 부글부글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강의하는 때 느낌이 그대로 나와요. 결국 이게 좀 이렇게 지역 색깔이 좀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전국 이렇게 다니다 보면 좀 조용한 지역이 있거든요. 뭐 그날 뭐 무슨 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용하면 역시나 후속적인 계약도 별로 없어요. 진짜로. 근데 이렇게 중간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사례가 나옵니다. 제가 저번에 갔다 왔을 때도 사례가 몇 개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광주 갔을 때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트라이가 있는 이유가 일단은 저도 대수의 법칙이잖아요. 일단 해봐야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문의가 곧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영어권을 평가를 받고 얼마 정도 나온다 해야 절세액이 가늠이 되고 이 고객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요거 서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 3년간의 손익계산서,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표, 옛날 말로 대차대조표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최근 3년 거를 보내달라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세무법인의 전산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 그 고객이 세무법인에 얘기를 하면 저거를 그냥 PDF 그냥 전환해서 출력만 해주면 금방입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받으면 길어봤자 5분 걸려요. 5분. 네, 길어봤자 10분입니다. 그리고 엔드 부가세를 이상하게 많이 내. 왜 이렇게 많이 내지? 그러면 최근 1년간 부가세 신고서가 2장 아니겠습니까? 상반기 끝나고 한 번, 하반기 끝나고 한 번 부가세 신고서. 죄송해요.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천재는 악필이라고. 이상하게 저는 머리는 엄청 좋은 것 같은데 글씨를 잘 못 써요. 그래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3년간에 최근 3년간 지금 16년이면 15, 13 뭐 이렇게 되겠죠. 손익계산서 앤드 재무상태표 요거 3년간 주시면 되고요. 최근 1년간의 부가세 신고서를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100에 10 이거 보여주시면 제가 이거 많이 낸다 적게 낸다가 거의 가늠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평균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계신 GFP 팀장님들 여러분들도 대충 평균 소득률은 비슷할 거 아닙니까? 이 매출은 좀 달라도 그 마진율을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걸로 보고 많이 내네 적게 내네 기업 평가에서 영어권 평가하면 얼마나 절세가 가능하냐를 바로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메모하시는 중간중간에 뭘 하셔야 되냐면 제 얘기를 딱 듣고 떠오르는 고객들 있죠? 적으세요. 까먹어. 여러분 안 까먹을 자신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저도 까먹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그 영한데도 까먹어요. 저보다 조금 저보다 어려워 보이시는 분들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적으셔야 돼요. 내가 생각나는 고객을 적어놔야 나중에 얘기를 하지. 아니 그때 누가 있긴 있었는데 이게 그런 생각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저한테 그 고객을 대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냥 일반적인 지식만 물어보셔서는 이게 계약이 안 이루어져요. 자 이제 그 미용실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4시잖아요. 야 이거 30분 만에 후딱 하고 끝낼까 그냥? 아니면 조금 더 자세히 10분이라도 제가 목이 좀 아프지만 할까요? 후딱 하고 예. 자 후딱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후딱 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 후딱 하려고 그랬는데 후딱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늦게 가더라도 내가 다 하고 가야지 내가. 자 미용실 원장님들의 이제 뇌 구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숍의 매출 숍. 요새 숍이라고도 안 그래. 뭐라 그러죠? 살롱. 청담동에서는 살롱이라고 합니다. 네, 살롱이라고 합니다. 뭐 샵이라고도 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자, 월 1000이냐 2000이냐 이거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미용실 딱 들어간 순간 매출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미용실에서 시술하는 디자이너 곱하기 800 하시면 거의 월 매출 나옵니다. 디자이너 3명이야. 그럼 얼마야? 38에 24. 그럼 연 매출 3억인 겁니다. 디자이너 5명이야. 58에 40. 연간 5억 찍는다 보시면 됩니다. 거의 맞아요. 애가 못하는 애가 있거나 정말 잘 치는 애 있는 거 아니면 대충 맞아요. 평균적으로. 명동 같은 데 가면 혼자 4천만 원 매출하는 디자이너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친구들은 인센티브율이 30에서 40% 육박하거든요. 그럼 월 급여가 1,500이야. 막 디자이너. 이런 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분들 보시면 2호선 라인에만 그 디자이너가 옮기면 다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매출 다 끌고 다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부가세, 이제 뒤에, 아까 우리가 종합소득세 위주, 그리고 뭔가 음식점의 이제 문제점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는 부가세까지 건드립니다. 부가세까지 건드려서 우리 미용실의 세금 문제를 이제
한 큐에 해결해 드립니다. 앤드 아까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을 거예요. 미용실 디자이너가 프리랜서입니까? 프리랜서입니까? 진짜 프리합니까? 아니다 이거죠. 직원이에요. 출근 체크도 하잖아요. 지각비도 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근태 체크를 당하죠? 그럼 여러분은? 모르겠네요. 그거는 뭐 보험업계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디자이너는 근태 체크를 당하고 뒤에 말씀드린 몇 가지 요소에 의해서 근로자입니다. 거의 전국의 디자인의 95%는 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부가세를 어떻게 줄일 거냐? 100에 10, 40에 4. 우리는 아까 40에 4라는 게 이제 매입이 있어야, 많이 있어야 줄일 수 있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4를 낸 적이 없으니 의제 매입세 공제로 7.4%에서 3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아까 했어요. 돌솥 비빔밥집 얘기하면서. 근데 미용실은요, 100에 10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100에 10? 그럼 매출 누락인가? 여기 탈세를 얘기하는 저 나쁜 세무사 절대 아닙니다. 100에 10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예시는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지 절대 저랑은 저희 개인적 경험은 무관하다고 일단 밝히고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미용실의 매출의 형태는 현금 영수증 그리고 카드. 여러분들 시술 머리 받으시러 가면 카드, 현금 영수증 또 뭐 냅니까? 현금 내죠. 요거에 의해서 100이라는 매출이 구성이 되는데 이 100이라는 놈이 참 희한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미용실에 갑니다. 거기 디자이너들이 저한테 시술을 해주고 걔가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원장이 가져갔죠. 원장이 모든 기재를 됐기 때문에 요게 약간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게 진짜 예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전혀 상관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숨차라. 남자들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제 법인 영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좋은 데를 갈 수가 있습니다. 에버랜드 말고요. 롯데월드 말고요. 좋은 데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100이라는 돈을 그 단란주점 사장한테 100을 준다. 그럼 이 100이라는 돈의 성격이 되게 중요합니다. 60은 뭡니까? 주대, 술값이죠. 40은 뭡니까? 화대라고 그러죠. 우리 화대. 꽃화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대라고 합니다. 즉 단란주점 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내 통장 카드에 100이 찍힘으로 해서 나는 부가세 10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40은 만져본 적이 있느냐? 그 40은 어디가 있어요? 봉고차에 들어가 있어요. 봉고차에 들어가 있어요. 이해 못하시는 분 굉장히 순수한 분입니다. 그 봉고차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나는 봉고차에 40을 던져 주었지만 60만 가지고 있지만 40은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세금은 어떻게 내? 100에 대해서 낸다는 거죠. 억울하죠. 그 40은 나는 봉고차에 넣었는데 왜 나한테 자꾸 100에 대해서 내라고 하냐. 그래서 그 40을 보도 맞습니다. 네. 언론 보도 말고요. 보도. 네. 이렇게 말씀드려요. 순수한 분이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부가세를 60에 대해서 냅니다. 일종 단란주점. 즉 아가씨 나오는 단란주점은 40을 화대로 인정해서 그거에 대한 증거만 있으면 부가세를 100에 대해서 안 내고 얼마에 대해서 낸다고요? 60에 대해서 냅니다. 이거 미용실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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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가능합니다. 자, 봉사료라고 하는 우리가 서비스 차지. 예전에 이제 그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초대를 받잖아요. 본사에서. 그러면 가면 좋은 데 가서 뭐 인터컨티넨도 가보지, 저기 W 호텔도 가고, 63빌딩도 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가면 우리가 스테이키를 고급스러운 걸 먹으면 거기에 영수증에 써 있죠. 뭐 써 있습니까? 10 써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다. 물론 목적은 좀 다른데 부가세 10%하고 봉사료 10%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봉사료가 바로 이겁니다. 영어로 서비스 차지라고 하는데 이 봉사료를 매출에서 뺄 수가 있다고요. 100이 아니라 60으로. 40은 누구한테 줬어? 봉고차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나 나쁜 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40을 준 증거를 어떻게 소명하느냐. 최근에 삼성세무사에서 이거를 소명을 요청했어요. 근데 그 해당되는 원장님이 소명을 못했어.
40을 다시 뱉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찾아왔어요. 제 바지끄레기를 잡고 막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네,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사료를 처리하려면 국가에서 정한 요건을 정해야 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2013년 9월 23일 국세청의 예규 판례에 의하면, 예규 판례가 뭐냐면 예시적인 규정, 실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부가시세법상의 미용업의 헤어 디자인의 봉사료 처리된 부분이 나오는데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완벽히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이건 봉사료예요, 이거는 부가세예요, 요거는 그냥 받는 돈이에요 라고 구분해서 기재해 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원장 자신이 단란주점 사장이 가져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확실히 봉고차에 넣어줘야 돼. 절대 가져가면 안 됩니다. 자기의 수입에 가져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관련 증빙. 봉고차에 넣은 게 확실하다면 봉고차에 누가 있었는지 증인이 있어야 돼요. 누굽니까? 아가씨들. 그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즉, 세 가지. 그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봉사료임을 구분해라. 그리고 실제로 주었음이 확인해야 된다. 지가 먹으면 안 된다. 앤드 받은 사람이 정말 자기가 받았다고 증빙을 써줘야 됩니다. 요거 세 개를 만족하게 되면 100이라는 매출이 돈이 들어와도 순수한 매출은 60으로만 잡아주기 때문에 부가세가 겁나 주는 거죠. 부가세만 줍니까? 수입이 줄면? 종합소득세도 같이 줍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 매출이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야. 아까 교육서비스업은 성실신고가 5억부터입니다. 근데 5억의 매출이 나요. 근데 봉사료로 한 2억이 빠져. 그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3억짜리 매출자가 되는 겁니다. 왜? 30-40%는 누구한테 주고 있어? 디자이너한테 주고 있잖아요. 그럼 디자이너한테 주는 매출은 뺀다니까요. 뭘로 처리하면? 봉사료로 처리하면. 그럼 5억자 매출 사업자가 세금을 쭉 줄여서 3억자 매출로 가는 겁니다. 엄청난 파격적인 혜택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자, 예시를 들으면 일단 영수증이 이렇게 생겼어요. 영수증. 자, 컷. 여자 컷을 했습니다. 2만 원씩이나 받아요. 앞머리 한번 잘랐는데. 자, 2만 원을 받는데 보통은 2만 원이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 여러분들 미용실 가셔서 자, 고객님 펌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15만 원 내지 16만 5천 원 내보신 분 한 분도 없죠. 부가세를 따로 받습니까? 미용실 원장들이 안 받아요. 다 포함이에요. 부가세법에 부가세가 별도라고 표시되지 않으면 부가세를 포함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만 원의 부가세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영수증이 어떻게 찍히냐면 2만 원이면요. 우연의 일치입니다. 절대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1818 엔드 부가세는 1818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18,000원하고 1,800원 더해서 2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봉사료를 10% 일단 계산하기 쉽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영수증이 바뀝니다. 뭐가 적어졌습니까? 공급 가액과 부가세액이 같이 비교를 해보면 같은 시술을 했고 이 사람은 봉사료에 대한 세무 처리를 안 했고 이 사람은 봉사료에 대한 세무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2만 원의 매출을 내면서 얘는 매출이 18,000원으로 잡히고 얘는 얼마나 잡혀? 16,000원 잡히고요. 이 사람은 1,800원의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얘는 얼마네요? 1,600원을 낸다는 뜻입니다. 즉 2만 원당 200원 정도의 부가세가 절감이 됩니다. 그럼 5억 매출이면 1%잖아요. 지금 2만 원당 200원이잖아요. 그럼 5억이면 500만 원. 10억이면 1,000만 원. 제 거래처에는 18억 샵도 있습니다. 18억이면 바로 1,800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저 세무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익 금액도 줄죠? 그럼 종합소득세가 최고 몇 프로까지 주겠어요? 38% 더하기 3.8이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부가세 빠지는 거 그리고 종합소득세 절세되는 규모가 전체 매출의 3에서 5%가 빠집니다. 저희는 이제 미용실 조그만 미용실들은 저희 거래처가 많이 없어요. 이제 미용실들 다 이제 선불권 끊고 막 이러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많이 커집니다. 그러면 5억에서 한 7억 정도 되는 미용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적으면 4억. 그러면 이 도입하자마자 절세 규모가 바로 1,500대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증거 자료 제가 그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봉고차에 넣어야 된다. 봉고차에 누가 있는지 밝혀야 된다. 그 서류가 이겁니다. 정말로 그 차에 넣었다. 디자이너한테 줬다. 나의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수당을 지급했다. 자필 서명 받는 거. 급여 명세서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수수료 지급 받으면 요새 사인 안 하나요? 근데 사인했었는데 아무튼 그 급여 지급 내역 있잖아요. 그게 요거 정말 여러분들이 받았다. 그리고 엔드 이건 진짜 내가 사인하는 거다. 정말 나다. 친필 서명 확인서에 자기 신분증하고 자기 사인을 해놓습니다. 그럼 마치 인감처럼 되는 거예요. 요 인감이 여기랑 맞아야 되는 거지. 엔드 신용카드 영수증에 봉사로 써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맞추기가 여러분들 제가 말은 쉽게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디자이너들은 현금 매출도 자기 수당에 가산이 될 거 아닙니까? 고객이 무슨 결제 수단으로 결제를 했든 간에 카드를 결제했든 현금 영수증 결제했든 현금을 주고 갔든 간에 수당에는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현금 매출을 다 신고를 잘 안 하죠. 그게 좀 어긋나요. 그러면 어디서 전화 오는 거야? 세무서에 전화 오는 거야. 왜 안 맞아? 이건 뭐야? 너 가라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박자가 정확히 맞아야 돼요. 첫 번째, 이 대장들. 지금 말씀드렸던 이 대장들. 두 번째, 실제로 부가세 신고하는 세무서식 서류. 세무서식 신고하는 서류. 세 번째, 그 미용실 내부에서 관리하는 매출 장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면 고객님 저번에 커트 2달 전에 하고 가셨죠? 걔가 기억력이 엄청 좋은 겁니까? 아니죠. 전선에 다 있는 거죠. 그 내부 관리 시스템이 두 가지 있습니다. 헤어짱. 이름이 헤어짱이에요. 두 번째, 핸드 SOS. 이 시스템에 의해서 어느 디자이너가 어느 분에게 어떤 시술을 얼마 했는지 다 나옵니다. 요게 3박자가 싹 맞아야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단 절세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게 뭐냐면 디자이너들이 다 프리랜서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근데 언제 이게 정리가 됐냐면 제 기억에 재작년에 문제가 한 번 있었죠. 미용실에. 무슨 문제 있었죠? 박모시기에서 성추행하고 전면 일제 조사했죠. 그때 어떤 문제가 드러났어? 첫 번째, 애들이 돈을 제대로 못 받아. 애들이 너무 어리고 19, 20, 21살이니까 자기의 권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80만 원 받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건 빨래까지 하고 말리고 문 닫았고 시다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최저임금도 안 될 뿐더러 근무하는 시간 자체가 막 16시간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다 싹 일제조사하고 나서 그 후로 이제 불똥이 튀는 업계가 어딥니까? 이런 약자들이 많다고 했던 데가 주유소. 우리가 어렸을 때 소시적에 이제 노는 애들은 주유소에서 염색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 미성년자 많죠. 또 누구 있어?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 이쪽 그래서 조사를 싹 했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8시 뉴스나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근로자에 대한 이제 인식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디자이너들도 근로자가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례를 옛날에 어떻게 해줬었냐면 자 근로자로 보려면 대법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해당 디자이너가 출퇴근 시간이나 소정 근로일에 뭔가 강제를 받고 있느냐 이거를 판단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작업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미용실의 작업 도구가 뭐예요? 가위,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누구 거냐 이거예요. 지 거면 프리랜서야. 근데 지게 일 가능성이 별로 없죠. 원장들이 다 사주잖아요. 비폼, 원자재, 작업 도구. 이 가위도 다 물론 예민한 애들은 지가 쓰겠지만 대부분 누가 사줍니까? 원장이 사준다는 거죠. 더더욱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간적 구속성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디자이너예요. 근데 나는 시간적 구속을 받았어요 라고 고용노동부에 고발해요. 그러면 그 조사관이 그럴 거 아닙니까? 너 증거 있니? 그럼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 오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만들고 내가 정말 강제적으로 출근했어. 어떻게 그걸 밝힐 수 있습니까? 네?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목소리 녹음도 됐죠. 근데 그거는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교통카드 승인 내역에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나옵니까? 출발역과 종착역이 나옵니다. 시간 다 나옵니다. 분 단위로.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보신 적 없죠. 저도 거의 본 적 없는데 저는 그걸 출력해온 서류를 보고 알았어요. 카드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대중교통 승인 내역이라는 별도 탭이 있습니다. 탄역, 내림역 이게 다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노원역에서 매일 8시 55분에 거기서 종착역에서 내렸어. 그리고 매일 밤에 8시 37분에 탔어요. 그러면 출근 시간이 10시.
아까 몇 시라고 그랬다? 아무튼 내린 역에서 5분 거리야. 그 5분의 출근 시간. 그리고 종착역에 들어온 5분 전이 퇴근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출퇴근 시간이 딱 나오죠? 그럼 뭐 나와? 최저임금 딱 나오고 계산되죠. 오버타임 딱 계산하죠. 얄짤 없습니다. 걔네들이 뭐 BMW 출근할 일은 없고 애들이. 그러면 결국 대중교통으로 다 구속이 된다는. 그럼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근로자예요. 디자이너는 다 근로자입니다. 근데 이게 아닌 업체들 있지 않느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가 미용실 거래처가 한 100몇십 개 되는데요. 그 중에 한 2개 업체는 저기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장이, 원장이 아니죠. 사장이 디자이너들이 보통 인센티브율이 한 30% 됩니다. 30에서 35 되는데 자기가 미용 재료 도매상을 하다 보니까 누가 잘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많은 미용실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안을 합니다. 너 50% 줄게. 너 50% 줄게. 에이스를 다 모아. 그런 다음에 이 친구들만 여기서 마음대로 해. 대신 50% 너 가져가. 그럼 나 줘. 이거 완전 프리랜서죠. 출근 언제 하는지도 몰라. 스케줄표만 나와요. 이런 경우, 예약제, 뭐 이런 데 빼놓고는요, 대부분 뭐예요? 근로자예요, 근로자. 이것만 프리랜서예요. 예약제도 대부분 또, 편의에 의한 예약제가 있지. 지금 제가 얘기한 데는 완전히 자기 시간 관리를 자기가 합니다. 이런 데는 퇴직금 안 줘도 되고요. 근로자도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95%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근로자입니다. 그럼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시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디자이너 퇴직금 줘야 됩니다. 분명히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쭉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만약 이 분들이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어떤 규정을 적용을 받느냐? 이거 다 인정받는 거예요. 최저임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연장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휴가,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하면 얼마라고요? 500만 원이에요. 제가 그 보상금 350 뭐 그 얘기했잖아요. 서면계약서 교부, 그리고 퇴직한 다음에 14일 이내에 금품, 즉 너 이거 미용기구 가져가 퇴직금 이거 없어요. 돈을 무조건 줘야 돼요. 퇴직금은 14일 이내로 주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연차휴가 퇴직금 그리고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도 하고 있으니까 근로자이냐 아니냐 95%는 근로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수시 점검을 하는데 이게 실제 서류입니다. 수시 감독 결과 시정지시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근로기준법 몇 조 이게 퇴직금하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2,400 내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원장은 항변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그대로 내야 됩니다. 정부에서 내려는데 그럼 뭐 어떻게 계속 출석하고 뭐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연체제도 계속 붙고. 그래서 제가 미용실 원장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일요일날 많이 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팀장들한테도 부탁이 역시 동일할 거다. 제발 제가 주말엔 저한테 전화하지 말라 그럽니다. 좀 이따 말씀 또 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 가정생활이 지금 평탄치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엄청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자꾸. 너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돈을 그러냐. 다 네가 쓰고 있지 않니?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말에 전화 받으면. 그런데 주말에 전화 왔을 때 제가 아주 빨리 캐치해야 되는 고객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미용실 원장들입니다. 미용실 원장들은 저한테 전화할 때 토요일날 세무 문제가 터지는 일은 없어요. 근데 뭐는 터지냐면 노무 문제는 터집니다. 근데 디자이너요. 제가 근로자성인 걸 확실히 알아요. 왜 네이버 지금 혹시 지금 시간 되시는 분들 네이버 들어가셔서 미용사 퇴직금 쳐보십시오. 했어요. 나왔어. 자기가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걸 알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장한테 전화를 안 해요. 노무사나 근로감독관한테 바로 찾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보내요. 등기로 반드시 받을 수 있게. 그러면 그거 받고 원장들이 주말에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최근에 일례를 말씀드리면 매출 1000에서 1200 정도 하는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월급이 400 정도 받았어요. 400 받고 5년을 일했어요. 4, 5, 2000이 퇴직금이라고 느낌이 오시죠? 근데 얘는 또 뭘 청구해? 연차, 계약서, 주휴 다 청구했어요. 그리고 얘는 정말 나쁜 놈이었던 게 제가 확실한 게 나쁜 분이었던 게 확실한 게 나가면서 이게 쇼부가 안 되는 거예요. 원장이랑 저 4천 주세요. 그랬더니 안 줘. 원장이 야 네가 무슨 근로자야. 너 프리랜서잖아. 그러면서 나갔는데 그때 줬어야 돼. 내 생각에 줬어야 돼요. 이미 신랑은 과거지만 왜 그러냐면 얘가 그 원장이 미용실은 하나 자격증당 하나 미용실만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어떤 원장이 나 미용실 한 서너 개 해 그러면 다 자기 명이 아닙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제자, 뭐 와이프 막 이런 명의로 하는 거예요. 한 명씩만 돼요. 근데 여기 있던 애가 참 이뻐가지고 둘 다 남자인데 이뻐해서 참 그동안 아름다운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얘가 나가면서 뭔가 비틀어진지 모르겠습니다만 땡깡 부리고 퇴직금 안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요 4개 점을 다 돌아다녔어요. 뭘 받아왔냐면 그 아까 제가 매출 관련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다 백업을 받았습니다. 대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제보를 했어요. 원장님 이번에 미용실 하나 팔았습니다. 세금 2억 7천 부과됐어요. 매출 신고를 10원도 안 틀리게 다 백업을 받은 거예요. 3년 친 거를. 그러면 원장들이 지금 의리인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데스크를 잘 안 맡겨. 거기를 원장들이 막 뛰어와서 결제도 하고 막 현금도 받고 막 이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게 떳떳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리스크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오래된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되게 원장이 두려워합니다. 물어보세요. 그냥 물어보시면 압니다. 거기 몇 년 된 디자이너, 1년 이상 된 디자이너 있습니까? 그러면 조용히 얘기해. 나가서 얘기하죠. 왜? 거기서 퇴직금 얘기하면 다 알아 이미.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디자이너예요. 원장님 아주 좋은 관계였어. 나가자마자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안 해요. 착하기 때문에. 여러분 착하시잖아요. 근데 술자리에서 미용사들 친구들도 대부분 또 미용사입니다. 그럼 술자리에서 얘기해. 야, 나 퇴직금 받아서 쏠게. 너 퇴직금 받았니? 너는 안 받았어? 난 원장님을 사랑해.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근데 얼마 받았다고? 그리고 나서 퇴직금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그건 아무 일은 없을 거다? 그냥 갈 거다? 원장님은 충성심이 있다? 아니잖아요. 그럼 다 1년, 2년 청구 들어옵니다. 근데 이 기억의 저편에서 이미 없어졌던 애들이 청구가 들어와요. 이름 보고 깜짝 놀래. 왜? 디자이너로 또 실명하고 가명하고 다르잖아요. 코코 이런 데 이름은 덕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누군지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원장은 얘가 누구지? 예, 전화번호 알고 막 이렇게 했는데 디자이너 전화 받습니까? 그러면 전화 안 받아요. 쇼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항상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을 이어봅니다. 즉 봉사료 세무 처리를 해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매출의 3, 4% 이상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5억 정도 되는 샵이 1,500에서 2,000 정도의 절세 효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재원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차피 청구가 들어올 그 근로자들,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퇴직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연차라든지 예를 들어서 중간에 주휴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보상을 그때 목돈 안 들어가게 빨리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마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미용사의 퇴직연금을 제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지만 가입한다? 아마 여러분들이 고객을 데리고 미용사 중에 한 명을 저 퇴직연금 가입하러 왔는데요. 국민은행에서 직업이 뭐세요? 미용사인데요? 봉칠 겁니다. 본사에 물어볼 겁니다. 왜냐면 미용사들이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근태법에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못하게는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의아하신 것처럼 미용사들은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안 해요. 그리고 원장이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왜? 돈이 또 묶여요. 그래서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미용실은 제가 하나생명 퇴직연금 사업부 전사 기준으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재원을 준비해야 됩니다. 봉사료 세무 회계 처리를 통해서 절세한 자금을 그냥 썩히지 마시고요. 국세청에 내지 마시고요. 관할세무에 내지 마시고요. 그 돈을 네가 꿰차라. 대신 나중에 퇴직금 니즈가 생겼을 때는 그 추계액만큼 월납을 했던 금액을 다시 불입을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중도인출 또는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네 자금화된 돈을 퇴직금을 지급해라. 그럼 비용 처리 다 당연히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미용실 종사자의 대부분이 스텝 및 디자이너가 근로자가 아님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근로자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출퇴근 시간만 제어만 받아도 미용실의 근로자들은 상식적인 것과 달리 다 근로자입니다. 자, 실제 사례입니다. 이 살롱이잖아요. 그죠? 고급스럽게. 월 매출 4천만 원이고요. 연 5억 정도입니다. 강북에 있는 미용실이고 최근에 노무 문제 이게 뭐냐면 디자이너가 하나 나가면서 질렀어요.
근데 질르면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A, B, C, D 디자이너가 4명 있는데 A 디자이너가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일단 주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절대 B, C, D한테 얘기하지 마. 얘기는 안 해요. 뭐예요? 카톡에 보내요. 카톡에 보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노무 문제를 당하고 나서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컨설팅이 들어갔는데 연간 부담액이 이렇게 됐었던 4,500 냈던 샵이 봉사료 도입하고 나서 3,250만 원, 1,300 정도 절세가 즉각적으로 이제 1년에 이제 비교가 바로 됩니다. 빠르게는 6개월마다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봉사료 책정하는 금액이 샵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거는 샵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디자이너 5명이 샵이었는데 급여가 400만 원 정도 받는 애들이 한 3명, 200만 원 정도 받는 초보 디자이너가 2명에서 400만 원 3명, 4, 3, 12, 2, 2는 4에서 1년에 한 달에 한 1,400 정도의 인건비가 계속 나가는 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가 수당으로 지급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근로자가 인정이 되면 1년에 1,500 정도를 만들지 않으면 퇴직금을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봉사료 세무회계 처리도 절세하는 1,4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뭘 준비한다? 이 사람을 위한 퇴직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연간 추계액이 1,500 정도 발생이 되니 월납 150만 원 정도로 제한이 됐었고 실제로 이제 체결이 됐고요. 제가 코멘트 해드렸던 건 뭐냐면 원장님 앞으로 이 절세되는 금액 그냥 썩히지 마시고 통장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이 용도는 나중에 어차피 퇴직금 청구할 겁니다. 안 하면 내 손에 장어지진다. 근데 지가 더 잘 알아. 그분이 더 잘 알아요. 왜? 옆에 있는 샵들 다 한번 털려봤어 이미. 여러분들 뭐 물어보니 금방 알 겁니다. 이 적립금을 고려해서 앞으로 1, 2년 후에 나가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디자이너를 위해서 퇴직금 제한을 반드시 준비하십시오. 은행 갔더니 퇴직연금 하라는데 퇴직연금 하면 절대 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돈 그냥 묶이시는 거예요. 지금 유동성 확보하면서 내부적인 퇴직금 제도로 우리 저축성 보험 상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니까 그 종신보험에다가 추가 납입하면 공시를 다 줘요, 진짜? 진짜요? 내일부터 해야지. 네. 아무튼 그런 상품들은 이제 적립을 유도를 하는 거죠. 네.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삼성세무서 관할에서 부인된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우리 세무사님들 중에 좀 지긋한 좀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의 신년 담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부적절하게 미용실의 봉사료 처리에 대한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3박자 있죠? 이거 안 맞으면 거짓말 되는 거예요. 거짓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로 그럴 필요 없이 미용실의 정말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계약서를 파악하고 봉사료 및 기타 급여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절세를 매출의 3에서 5% 정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금 내역 진짜 돈 줬느냐, 봉사료 진짜 준 걸로 대장이 있느냐, 친필이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갖추어 놓으셔야 절세가 완벽히 클로징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그 영업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거 10분까지 추가해서 딱 10분이니까 기가 막히다 진짜. 4시 40분이네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죠? 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만 받고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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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할 때 비용 처리됩니다. 지급하면 비용 처리 인건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됩니다. 네. 봉사료 한도는 업마다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전북 군산하고 청담동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미용실 사정을 봐야 됩니다. 네. 네. 3.3% 뛰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봉사료는 원천징수 세율이 5.5%입니다.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봉사료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용사는 세금을 5.5% 원천징수 당하지만 나중에 환급세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 부담세액은 똑같습니다. 원장만 굉장히 불이익 없이, 디자인의 불이익 없이 원장은 굉장한 절세를 가져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 이 정도가 질문이 이제 자주 나오는 질문이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제가 전화번호를 적을까요? 명함을 드릴까요? 나가실 때 명함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가 잘 안 될 거예요. 전화가 잘 안 되는데 강의나 아니면 세미나 고객 상담이 많아서 전화가 잘 안 될 텐데 카톡으로 질문 주시면요. 단연코 12시가 되기 전에 반드시 제가 답을 드립니다. 일단 와이프와의 관계를 이제 청산하고
어떻게든 제가 12시까지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요. 현장에서 분명히 부딪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 들으셨어도 이게 풀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라도 카톡 주시면 제가 반드시 중간중간에 고개 운전하면서라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활용하시고 제가 이렇게 유료로 지금 강의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거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영업, 미용, 그리고 음식점, 사업점은 전국에 80만입니다. 80만을 공략할 수 있는 최고의 지금 방법을 드렸으니까 꼭 활용하셔서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